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더배움 구합성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우리 용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잡아둘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체계입니다.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우리가 뭡니까? 바로 기본 페이지 18페이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웠죠? 지적 측량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그러면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게 바로 지적 측량이라는 거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적 확정 측량이란 그러면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요걸 한번 잡아놓고, 지적재해조사 측량은 뭐예요? 지적재해조사 사업, 요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지적소관청이란 대표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 요게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지적공부는 토탈 이제 8종류로 나눠지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대표적으로 대장이 4종류가 되죠. 쯤은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고, 우리 대장 형식의 도면,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무슨 파일? 지적 파일,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연속 지적 또는 전산화된, 그래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 바로 대표적으로 연속 지적도다. 이렇게 이제 배웠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네요. 토지의 표시란, 표시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아주 좋아요. 토지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죠.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그런다.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번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경계점의 개념, 그 다음에 경계, 면적, 토지이동. 토지이동의 개념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셔야 됩니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대표적으로 토지이동의 개념이 나오고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대표적으로 축척 변경까지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용어의 정의를 배웠어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우리 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울 게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꼭 외워두시고, 우리가 전 시간에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게 대표적으로 요 4가지 개념이 있어요. 봐봐요.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돼.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권리는 권리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다. 여기에 대해서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런다. 권능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대표적인 권한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권한이라는 의미를 잡아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의 출발점에서 선상에 섰을 때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 요 4가지 개념은 반드시 찾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죠.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구축입니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법명이 우리가 나와 있죠.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정보죠. 정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적 정보를 지칭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법은 개발이지만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관리적 측면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죠. 첫 시간에 우리가 잡았어요. 주체.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죠. 영어는 대표적으로 주체는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최하위 관청이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위에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시도지사고 그 위에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객체에 대해서는 객체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핫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토지.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지적공부죠. 지적공부에다 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의 3요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원, 예, 토지. 그 다음에 투, 지적공부,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의 3요소라고 그런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등록 단위가 그러면 뭐냐? 바로 대표적인 필지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면 필지란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대표적으로 뭘 지칭하고 있다? 바로 필지. 그래서 필지의 개념을 잡아달라고 그랬죠. 자, 객체를 잡았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가야죠. 자, 목적이란 바로 대표적으로 국토의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호다. 그러면 영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자, 이거는 절대적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거룩지만 지적정보 관리, 그러면 주체, 국가, 최하위 관청이 지적소관청, 위에가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위에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객체에 대해서는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대표적으로 필지.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와꾸를 짜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다. 이렇게 의미를 잡으면서 우리 이제 자, 기반서 페이지 우리 이제 저쪽으로 이제 1000페이지부터 이제 살살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0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자, 등록 객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등록 객체. 자, 등록 객체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이걸 이제 지칭하고 있죠. 그러면 등록 객체는 다 토지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입니다. 그러면 등록 객체라면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고출천호세의 모든 영토로서 한반도 그 부속 도서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등록 객체죠. 그래서 토지의 의미를 밑줄을 다 끊어요. 자, 가로 이번에 이제 111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기본서 페이지 11페이지. 자, 책장 넘어가야죠. 자, 11페이지입니다. 자, 등록 주체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소관청, 밑줄을 딱 끊어요.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그 밑에 딱 줄 서놓고, 이때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는 자,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거나요. 자, 특지방자치단체장의 지가 아닌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지, 거기에다 밑줄을 딱 끊어라는 거 부탁해요. 자, 등록상으로서는 등록 객체인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그 구체적으로 우리 토지의 표시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부수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밑줄 하나 딱 끊어요. 자, 등록 방법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거죠. 자,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자, 국가한테 뭘 주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지만 등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심사주의예요? 대표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세 번째 실질적 심사주의 밑줄을 딱 끊어요. 자,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지적공부, 그럼 대표적으로 등록공부란 그래서 이번에 현행법상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으로서 토지 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및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이 있다? 지적 하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록 객체, 등록 주체, 등록 사항들. 등록 사항이 바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토지 표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죠.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등록 공부와 관련돼서는 지적 공부를 지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페이지 11페이지 가시면 지적의 3요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지적 공부 등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11페이지 지적의 3요소, 그래서 토지, 등록, 지적 공부 포인트 잡아요. 자, 그렇다면 12페이지 가서 방가로 1번에 토지, 2번에 지적 공부가 있고 3번에 등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적에 관한 이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적의 이념 정도는 한번 잡아놓고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늘에서 지적의 이념은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지적의 3대 이념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자, 지적은 주체가 국가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 국정주의라는 게 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자, 그러면 우리 13페이지 가니까 지적 국정주의. 국정이라는 것은 여기가 중심키예요. 그래서 국정을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고 툭 치면 주체가 국가라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 파생되고 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 형식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이 형식주의라는 것은 형식을 동그라미 쳐놓고 대표적으로 절차라는 의미를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 자, 지적 공부라는 것은 밖으로 공개해 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밖으로 공개해 준다. 그래서 지적 공개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의 이념과 관련돼서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서 지적의 3대 이념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서 대표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아낼 거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누가 등록해 주느냐. 토지를 지적 공부에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등록해 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권 등록주의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그래서 지적의 3대 이념이고 대표적으로 직권 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를 합쳐서 대표적인 5대 이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1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지적 법령의 3대 이념으로서 거기 지적 국정주의 우리 확인해 두셔야 돼요.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그래서 지적 법령의 5대 이념이 탄생함으로써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 등록주의를 합쳐서 몇 대 이념이다. 그래서 5대 이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 시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그래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의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이념이 뭐고 5대 이념이 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요거 실질적 심사주의는 하나 별표해 놓고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지적과 등기의 대표적인 차이는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요.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에다 초점을 하나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페이지 지적제도가 있네요. 지적제도와 관련돼서 지적제도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지적제도의 분류 문제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지적제도의 분류와 관련돼서 가로 1번을 가봐요. 자, 어디에요? 예, 좋아요. 이제 기본서 1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제도의 분류. 자, 지적제도의 분류와 관련돼서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새 지적이 발전하면 발전입니다. 발전하면 법지적으로 가요. 법지적.
법지적. 자, 법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목적 지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다목적 지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세지적이 발전하면 법지적으로 가고 법지적이 발전하면 다목적 지적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발전 가정별 분류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발전 가정의 분류다. 자, 세지적과 관련돼서 요 세는 여기에다 중심키 잡아요. 세라는 것에 형광펜 딱 써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의 강의에서 우리 정리정돈을 확실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세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가세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가세 목적이라는 거네. 가세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법지적은 뭐냐? 이거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호 목적이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보호 목적. 그래서 여기에서 자, 목적이죠. 공통점이. 그래서 목적. 그래서 발전 가정별 분류를 목적에 따른 분류다. 이런 말을 써주게 돼 그래요. 자, 그러면 다목적 지적은 결론적으로 가세 목적과 소유권 보호 목적을 짬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지적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지적. 그러면 발전 가정별 분류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죠. 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이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유권 보호 목적으로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호 목적이란 그러면 법지적을 다른 말로 소유지적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발전 가정별 분류로서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법지적을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다? 바로 소유지적이다.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세지적은 무슨 번위로 가냐? 옛날에 땅 부자는 세금을 많이 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면적 번위로 간다. 그래서 면적 번위. 자, 강남 땅이 비싸요? 강북 땅이 비싸요? 강남 땅이 비싸죠. 그건 바로 이치. 땅이 어디에 따라 있느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치 번이에요. 그래서 간혹하다 이제 요거의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요. 자, 면세구나. 그러면 세지적은 면적 번이고, 자, 우리가 이제 이치 번이는 이법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치 번이, 즉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 찾아서 우리 중심키를 잡아서 밑줄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 놓자고요. 그러면 제목을 붙여서 발전 가정별 분류로서 자,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무슨 지적? 법지적. 자, 그렇다면 거기 14페이지 보니까 세지적 여기나 있네. 국가전쟁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계시대의 최초라는 걸 동그라미잖아요. 지적주의 통치자의 관점에서 가세를 위한 토지 가세 목적, 면적 파악에 주력했다. 그래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면적 중식. 자, 법지적은 소유지적으로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꼭 잡아둘 거는 두 번째, 경계 이치 중시. 그래서 경계 중시 이치 번이죠. 그걸 한번 확인해 두시고 다목적 지적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경제 지적, 유사 지적, 통합 지적, 종합 지적, 정보 지적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발전 가정별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법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 이번에는 자, 이런 의미를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도의 지적입니다. 자, 도의 지적이라는 것은 도자는 무슨 도자냐? 바로 그림 도자야.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 중에 그림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도자라는 것은 그림 도자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도의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도면을 착상해 놔야 되겠네. 자, 우리가 또 하나 잡을 거는 수치 지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치 지적. 그러면 수치 지적부. 과거에 수치 지적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수치 지적부와 명칭이 뭐로 바뀌었느냐?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좌표 지적이라는 거예요. 좌표 지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도의 지적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치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대표적으로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겁니다. 경계. 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다. 자, 경계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바로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대표적으로 되겠고요. 그러면 핵심은 여기는 경계야. 자, 그러면 봐봐요. 경계를 수치로 나타난다.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어렵다. 자, 경계를 수치로 나타나니까 어때요? 경계를 수치로 나타나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수치 지적은 정확하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비용이 비싸다라는 게 특징이 되네. 그러면 수치 지적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비용이 비싸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수치 지적의 특징은 일반인이 보기 어렵고 대표적으로 정확하고 비용이 비싸다라는 게 특징으로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수치 지적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이 돼버려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은 일반인이 보기 어렵고 정확하고 비용이 비싸다라는 것. 요 세 가지 측면을 보시고 그러면 도의 지역은 반대해서 가면 돼요. 일반인이 보기 쉽다. 정확하지 않다. 비용이 싸다라는 게 특징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의 지역과 수치 지역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수치 지역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15페이지 도의 지역과 관련돼서 키워드는 도입니다. 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번거로워 이번에 수치 지적은 좌표 지적입니다. 그래서 좌표 지적의 특징, 그 의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대표적으로 측량에 따른 분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한번 보죠. 자, 2차원 지적이 있고요. 3차원 지적이 있어요. 3차원 지적이 있다.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차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면적과 관련해서 면적이란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수평 면상의 넓이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로서 대표적으로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고, 그러면 평면 지적, 수평 지적은 대표적인 몇 차원 지적이다. 바로 2차원 지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등록 의무, 유무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고요. 적극적 지적, 그 다음에 소극적 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지적과 적극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무슨 지적이다? 적극적 지적이다. 자, 그러면 왜 적극적 지적이냐? 등록 주체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등록 의무 유무에 따른 분류로서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고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 대표적으로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 경계 표시 방법, 그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는데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자, 발전 과정별 분류로서 세 지적, 법 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무슨 지적이다? 법 지적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 제도의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지적입니까? 자, 발전 과정별 따른 분류로서 법 지적을 채택하고 있고요. 자, 경계 표시 방법으로 따른 분류로서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을 모두 채택하고 있고요. 자,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고 자,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 지적. 그러면 지적 제도의 분류로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법 지적, 도의 지적, 수치 지적. 수치 지적은 대표적으로 뭐와 같은 말이죠? 바로 좌표 지적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법 지적을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다? 바로 소유 지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적이 채택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가보죠. 기본서입니다.
자, 기본서에 관련돼서 지적제도의 분류에서 핵심 따지기, 지적제도의 분류, 발달 과정, 법지적 줄쳐놓고요. 자, 청량 방법은 도의 지적, 수치적 둘 다 줄쳐놓고, 등록 대상,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평면 지적 줄쳐놓고요. 자, 등록 의무 유무에 따른 분류로서 적극적 지적. 그러면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법지적, 도의 지적, 수치적, 2차원 지적,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거기에다 마무리를 딱 주시면 돼요. 자, 지적제도의 분류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우리나라 지적제도를 뭘 채택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믿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6페이지 가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페이지 16페이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16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공간,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공시법령은 법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사고도 이원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툭 치면 바로 지적이라는 게 탄생해야 됩니다. 지적. 자, 부동산 등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등기죠. 그래서 등기라는 게 탄생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바로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딱 하나 해놓고 우리 반드시 이 관계를 따져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제도다. 자, 지적제도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사실관계 주된 공시. 이걸 반드시 숙지하라고 그랬죠. 저 시간에. 자, 등기제도는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주된 공시입니다. 권리관계 주된 공시. 자,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그러면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예요.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가칭. 자, 가칭 여기는 대장이라고 그러죠. 대장. 여기는 뭡니까? 바로 등기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요 관계를 우리 이제 16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죠. 자, 토지대장입니다. 자, 토지대장의 지번은 369예요. 자, 그러면 토지등기부도 지번은 얼마예요? 369. 그러면 토지대장과 토지등기와 상호 일치하고 있네요. 어느 날, 자, 369가 370으로 지번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번 변경이죠. 자, 지번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 주된 공시는 대장이거든.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러면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이 먼저 건쳐지고 등기부 후에 건쳐져요. 이렇게 370으로 일체에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게 등기 촉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래서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준다. 알릴촉, 알릴착이 돼요. 그래서 등기 촉탁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대표적으로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야. 그러면 등기 촉탁은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관계 변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관계 변동. 자, 사실관계 변동.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촉탁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필지가 있어요. 자, 한 필지의 토지 등기부도 A가 돼요. 그러면 자, 토지 대장도 A가 됩니다.
어느 날 A가 자 B한테 토지를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소유자가 변동됐죠. 자, 소유자가 변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뭐예요? 권리죠. 권리라는 것은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자, 등기소에서 요렇게 지적소관청에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등기 후 대장이래. 그래서 상호 요렇게 뭐예요? 일치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뭐냐? 자,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다 등기를 마쳤다고 필했다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필 통지제도다. 그러면 등기필 통지제도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부는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선등기 후 대장, 등기필 통지제도.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그럼 선대장 후 등기. 그러면 그게 바로 대표적인 등기 촉탁제도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잡아줄 거는 자, 등기필 통지제도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등기 촉탁제도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16페이지 기본서를 우리가 보시죠. 자, 16페이지 서서는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제가 우리나라 토지 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죠. 자,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바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두어 등록하는 제도임에 반해서 등기제도는 권리 주체의 변동 과정을 공시하는 제도다.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 지적제도, 등기제도, 분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담당 기관과 관련돼서는 행정부, 국토교통부가 되죠. 사법부, 법원. 자, 객체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우리 지적제도는 대표적으로 토지. 그러면 부동산 등기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기능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한강 뺀다 하잖아요. 지적제도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시하고 자,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중심으로 공시한다. 그러면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시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좀 살을 좀 붙여 놓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객체 중심이라고 써놔요. 바로 객체 중심이다. 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여기는 대표적으로 주체 중심이라고 써놔요. 주체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 권리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객체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기능과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권리관계 중심으로 공시한다. 공부의 편성은 대표적인 부동산 중심, 물적 편성주의가 나오고요. 자,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직권 등록주의, 지적소관청, 주체죠. 그 주체는 국가라는 거고 등기제도의 주체는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직권 등록주의, 대표적으로 신청주의 이렇게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록 필지수와 관련돼서 자, 그럼 지적제도는 3,792만여 필지가 있고 그러면 등기제도는 3,600만여 필지가 있죠. 그럼 차이가 나타나죠. 그 차이는 왜 다 나타나느냐? 그러면 등록 필지수를 등록 방법에다가 이렇게 하살표를 놔요. 그럼 지적필지수와 등기필지수를 비교해봤더니 어디가 많다? 지적필지수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거는 등록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방법에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적필지수와 등기필지수를 비교해봤더니 지적필지수가 많다. 그 이유를 골라라. 그러면 직권 등록주의와 당사자 신청주의를 골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한 192만 연필이 뭐예요? 미등기라는 거네. 그러면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점해 그 미등기에서 탄생하는 법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등기 한번 봐줄 테니까 등기 좀 해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심사 방법과 관련돼서는 실질적 심사주의, 거기에다 밑줄 딱 끊어놓고 등기 제도는 대표적인 형식적 심사주의, 그렇게. 자, 공신력과 관련돼서 아직 안 배웠죠. 신자라는 것은 믿을 신자야. 그러면 우리 지적과 등기는 대상은 뭘로 하죠? 바로 토지야.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불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공신력 부정, 공신력 부정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 옆에다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놨어요. 바로 추정력과 관련돼서. 자, 추정력.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추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추라는 것은 추측이 돼요. 그러면 추정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적제도는 사실관계죠. 그러면 사실관계에다 추정력은 줄 필요 없어. 그래서 자, 지적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이 됩니다. 부정이 되고요. 자,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이라는 거. 그렇게만 한번 정리해 준다면 우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비교해 줄 거. 대표적으로 공신력은 둘 다 공통점이다. 추정력에 대해서는 지적제도는 부정, 등기제도는 인정. 이렇게 한번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한번 이렇게 16페이지로서 딱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공시법, 부동산 중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대표적으로 지적제도요. 부동산 등기는 등기제도라는 겁니다.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같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로서 대표적인 무슨 촉탁, 등기 촉탁제도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소유자가 바뀌면 선대장 후 등기로서 선등기 후 대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등기 필통지 제도가 탄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우리가 한번 꼭 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17페이지 가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목적이 되는 거네.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한번 별표 3개 넣으세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제1조에 나와 있어요. 이 법은 자, 청약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놔요. 그래서 1, 동그라미 1이라고 써놔요. 자,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래서 줄 서놓고 3. 해상교통의 안전 및 안전 4. 자, 국민의 소유권 보호 동그라미 5번. 그 다음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은 5개가 있네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거. 그러면 자, 17페이지 보니까 밑에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끌어내 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네요. 관리. 자, 소유권 보호라는 거네. 자,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요 관리가 하나 포인트가 가래. 관리. 자, 관리. 개발이 나오면 X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 있어요. 개발은 거기 대표적인 공법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고요. 저는 관리적 측면을 강의하는 겁니다.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이냐? 대표적으로 공익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보호는 어떤 측면이냐? 대표적으로 사익적 측면이야. 이 말은 공익이죠. 자, 공익을 높이면 사익이 깨져요. 그러면 사익을 높이면 공익이 깨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로 절충하고 있다는 절충입니다. 절충. 이 말은
공익이라는 것은 즉 공법적 측면이고 사익적 측면은 바로 사법적 측면이에요. 사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무슨 성을 띠고 있다? 절충. 그래서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공법적 측면, 사법적 측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 둘 거는 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심사주의를 취하죠?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적은 근본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소유권 보호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소유 지적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소유 지적을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죠? 바로 법 지적이라는 게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17페이지 목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다.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공법, 사법이죠. 양면성을 띈 법률이며 우리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서 대표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소유권 보호 목적에서 바로 소유지적, 법지적이라는 겁니다. 자, 17페이지 가니까 학예 문제 한번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청량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작성,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자, 3번의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 개선. 이거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3번은 X고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 교통의 안전. 5번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거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아마 18회 때 기출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과 관련돼서 한번 18회 기점으로 해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목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28회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목적도 한번 언급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만에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한번 관건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소유권 보호 이걸 정점으로 해서 우리 17페이지 지적의 목적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8페이지 5회 정리. 거기 이제 우리 별표가 5개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19페이지 가니까 확인 정보. 그래서 확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적제도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지적의 어떤 서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20페이지 한번 제3절 토지의 등록 거기에다 펼쳐놓고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이 토지의 등록부터는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확실히 쉬고 들어와서 우리 토지의 등록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또 정리해 봅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